묻지마 사건, 칼부림 사건들이 무진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석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과연 그 이면엔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일까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연습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경남의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겁니다. 강력하게 총을 쏜다든지 이런 것도 못해요. 가스총 쏜 거, 전기 충격기 쏜 거 가지고 징계를 먹고 이러니까 경찰들이 진짜 강하게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인권 타령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탓이 있어요. 법이 정말 들쑥날쑥이에요. 엄벌할 때 엄벌 해줘야 되는 범죄들은 대충 하고 잡힌 용의자 허리에 찬 걸 보니까 장난감 같은 걸 차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좀 이상한 인간이구나. 정신 이상자들도 매우 많고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을 윤석열 정권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도 드는 게 있어요. 군산에서 칼부림 30대 남성 붙잡혀. 지인이 일하는 PC방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호선에서 시칼을 들고 다닌다. 위협하는 사람 심장 찌를 것이다. DC 인사이드에서 충격 예고글이 등장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구현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 또 의정부역, 왕십리역, 모란역 살인 예고글 작성자 잇따라 검거. 셋 다 20대 남자. 강북구청 인근에서 피투성이 남성 신고. 흉기 난동 아닌 자해소동이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에서 피투성이 남성이 나타났다. 이에 흉기 난동이 또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퍼졌으나 이 남성은 빈병을 깨뜨려서 자해소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원래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사건 사고들이었는데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인지 늘어난 건지 세상이 불안한 건지 결론은 내릴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상한 뉴스들이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뉴스들이 엄청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광주에서 여친이랑 헤어져서 호프집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50대. 업주가 도망치자 인근 상가 건물까지 뒤따라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서 호프집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52세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바로 현행범 체포되네요. 러펌을 사야죠. 대형 러펌을 사야지. 돈이 없으면 현행 체포되는 거예요. 마약은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전주 MBC 방송입니다. 전국적으로 칼부림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전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SNS에 전주시 덕진구 일대에서 내일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보이는 사람을 모두 칼로 찌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누가 막 소리를 질러서 칼부림 사건이라고 타고 있던 시민들이 놀라서 지하철 밖으로 도망치려고 신발도 벗겨지고 난리가 났던 현장 사진이에요. 다들 칼부림 사건 났다고 민심이 흉흉해진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인데도 안 가려고 그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랬는데 진짜로 칼부림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SNS에 누가 남긴 건데 신논현역이군요. 강남의 신논현역 칼부림도 생화학 테러도 아니니까 칼부림 사건도 아니고 생화학 테러도 아니래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말아주세요. 지하철 승객 중 한 외국인이 영상을 보다가 놀라서 깍 소리를 자기 혼자 지른 건데 지하철 안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칼부림 사건인가 보다 하고 놀라서 도망치고 이랬던 거예요.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보다가 한 외국인이 소리를 질렀던 거였습니다. 놀라서. 놀라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도망치고 아수라장이 됐었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부림 예고들이 무진장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8월 4일 칼부림 예고 목록. 서현역 남성 20명 살인 예고. 오리역 강남역 100명 살인 예고. 강남역 5번 출구 남성 40명 살인 예고. 이대역 왕십리역 8월 5일 칼부림 예고 목록. 부산 서면역 여성 살인 예고. 용산구 대통령 살해 협박. 개화역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 서울 코믹 페스티벌. 8월 6일 의정부역 날짜 불명 칼부림 예고 목록. 압구정 현대백화점 서울 지하철 8호선 여의도 논현동 용산구 광진구 광장중학교 살인 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게끔 밖에 나오지 못하게끔 하려는 밑밥 깔기가 아닌가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미친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증한 것인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전국적인 사건 사고들을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댓글부대 작전 세력들이 칼부림 예고를 계속 쓰게끔 해서 사회를 불안하게 흉흉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는 술책인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스러우니까요.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칼부림 예고나 사건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민심이 갑작스럽게 흉흉해집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경찰 장갑차 살인 예고지에 조선일보 기사예요. 경찰 특공대 127명 전술 장갑차 배치. 이상하다. 경찰들한테 실탄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은 제압 도구들 캡사이신이나 전기 충격기 이런 거를 전원에게 배치를 하고 경찰 인력을 늘리는 건 몰라도 경찰 특공대의 장갑차들까지 전국적으로 배치를 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칼부림 사건에 무슨 경찰 특공대예요. 그냥 경찰들한테 실탄을 지급을 한다든지 인력 많이 늘리면 되는 걸. 의심스러운 움직임이에요. 충분히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이거는 제가 소설 쓰고 음모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이에요. 탄핵 시위를 못하게 하려는 것도 있고 이재명을 무리하게 체포해서 깜빵에 쳐넣고 민중들이 밖으로 다 튀어나와서 시위하는 것도 막으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전국 각지에 경찰 특공대와 보장을 한 경찰들을 배치하고 장갑차까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장갑차를 배치할 건가 이게?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댓글 부대들, 작전 세력들의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진장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제목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글들을 엄청나게 작전 세력들이 쓰고 다니는데 요새 한국이 너무 흉흉하네요. 신림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살인 예고까지 하네요. 지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냥 너무 짜증나요 정말. 스프레이라도 챙겨서 다녀야겠어요. 무서워서. 전국에서 5천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매일매일 칼부림 사건은 일어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험한 시기예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것은 보통 정권을 흔들려는 세력들이 하는 건데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자신의 정권을 흔들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얘네들이 노리는 것은 다른 것이죠. 스프레이라도 챙겨서 다녀야겠어요. 이런 글이 있고 스프레이라는 것은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건데 역 앞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놔두고 다닌대요 사람들이. 누가 놔뒀는지 누가 기부를 한 건지도 모르고 글에 스프레이라도 챙겨서 다녀야겠어요. 호신용 스프레이. 이런 글을 전국에 있는 맘카페에다가 뿌리면서 민심을 흔드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 학부모들, 맘카페들 민심이 빨리 전파가 되고 빨리 흔들리거든요. 거기에 호신용 스프레이라도 챙겨서 다녀야겠어요. 이런 전국적으로 민심 흔들기 작전 세력 댓글 부대 짓을 하면서 역 앞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누가 나눠주는지도 모르고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뭔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민심이 흉흉한 것인지 아니면 민심이 흉흉하다고 언론과 정권이 조작질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댓글 부대가 전국에 있는 모든 맘카페에 요새 한국이 너무 흉흉하네요. 한국이라고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라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고 안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고 연변 길림성 쪽에 예전부터 활동하고 있다는 조선 쪽 댓글 부대 삼성의 미래전략기획실 출신의 간부와 전 국정원 간부가 대한민국의 여론을 민심을 흔드는 댓글 부대 작업을 한다는 첩보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민심을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연제구맘 갈매맘, 구리 갈매 맘카페, 서산맘, 대전 신성동 맘스홀릭, 백거리닷컴, 흥덕맘 모임터, 부경맘, 부산 경남, 베베나린 산모교실, 하주맘, 충북 혁신맘 모여라, 송도맘 라운지, 인천 송도맘, 포항맘 수다방, 광교맘, 송도국제도시맘, 미사 강변도시 미사맘, 영전맘 똑같은 글들을 무진장하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영종 하늘도시맘, 탕정 신도시맘, 김해 장유 율하, 군산맘, 대전 노은맘, 경기 광주맘카페, 안산 시흥맘, 중랑맘, 인천 논현맘, 화도맘, 마석 묵현리, 달성맘, 토닥토닥 원주맘, 화성 태안 삼지구, 송산맘, 부산 동구맘, 중구맘, 안평 고덕맘, 동부 이천동 커뮤니티, 용산맘, 덕양맘 맘스클럽, 고양 지축 향동, 강동맘, 마미베베 핫딜카페, 대구맘, 청답맘, 동대문구 청량리, 시지맘블리, 수성구맘 대구, 공주맘, 수원 정자동 수정맘, 오행공 오산맘, 왕언니 광주맘, 양주 러블리맘, 죽본맘 대구 달서구, 캐나다까지 캐나다 이민 밴쿠버 유학생활 이야기에도 수영구맘, 장현맘 능곡맘, 장곡 시흥맘, 대구맘, 인천 논현 지역의 논사모 상당히 의심스럽고 소름 끼치는 댓글 부대들의 공작질인데 배후에는 누가 과연 있는 것일까? 민심이 흉흉하다. 공포를 조성해서 호신용 스프레이라도 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요새 한국이 너무 흉흉하네요. 이러면서 역 앞에 호신용 스프레이들을 깔아놓고 더욱더 민심을 흔들고 있어요. 호신용 스프레이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비싼 건 몇만 원짜리도 있는데 보통 13,000원, 만원에서 15,000원 사이입니다. 호신용 스프레이가. 만원 정도 하는 것을 공짜로 풀어놓는다? 누가? 그 배우가 누굴까? 누가 진짜 걱정이 돼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역 앞에다가 놔두고 다니는 걸까? 이상하잖아요. 배우 세력이 없지 않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댓글도 댓글 부대들이 쓴 걸로 보여지고. 맘카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전국에 있는 맘카페에 날랐을까 글을. 그리고 이 맘카페를 조종할 수 있는 세력은 어디일까? 전국의 맘카페를 점령하고 조종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친문 세력들입니다. 문재인은 대선 기간 때부터도 전국의 지역 맘카페와 함께하는 모임을 계속 가지고 맘카페들을 전부 장악했어요. 맘카페 운영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친문 세력들이 장악한 그들의 세력입니다. 김경수랑 드루킹이랑 전해철이랑 얘네들이 이낙연 세력들과 함께 소울드레스라고 하는 여성 커뮤니티도 장악을 했고 문재인은 과거에도 전국의 맘카페 운영자들 다 모아놓고 잔치하고 이랬어요. 맘카페라는 것이 친문 세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세력이고
애기 엄마들, 학부모들, 엄마들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합니다. 글도 댓글도 많이 쓰고 제품 리뷰 같은 것도 열심히 쓰는 분들 많고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고 댓글도 많이 쓰고 여기저기 전파력도 빨라요. 그래서 민심 흔들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맘카페라고 생각을 하고 여론몰이를 해나가서 그들이 끝에 목표로 하는 세상을 구축하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과 윤석열 적폐 세력들이 원하는 세상은 공안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공안 정국이란 건 무엇인가? 집권 세력 내지 정부가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을 위하여 사회 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여 조성한 보수적 국면의 정치다. 공안 정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과 적폐 세력들은 사회의 불안을 조성해서 이재명 죽이기 그리고 내각제 개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공안 정국이라는 카드를 꺼내 쓴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공안 정국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들 죽이게 하고 그랬던 전력 들이 있죠. 보수 정권에서는 심심하면 꺼내들던 카드가 공안 정국이었어요. 이재명도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강력한 액션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대로 있다가는 깜빵에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전방위 차원에서 만들고 있어요. 경찰들은 작년부터 무진장하게 특별 훈련을 받고 시위 진압 특별 훈련에다 시위 진압 장비들 물대포다 차벽이다 캡사이신이다 충격기다 별의별 것들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안 정국은 박근혜 정권 때도 했었던 겁니다. 2015년 기사인데 시위하는 자들 노동운동하는 자들이 마스크 복면 쓰면 IS다 이러면서 테러리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안 정국을 만들었었죠. 박근혜 때도 그랬고 이명박 때도 그랬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세상은 완전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부림 사건 같은 게 몇 달에 한 번씩은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고요. 동네에서 술 취해서 칼부림 사건들 나고 이런 거는 일상 다반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대고 있어요. 이걸 빌미로 경찰 특공대가 장갑차까지 배치를 하고 경찰들한테 실탄을 배치하고 엄중한 시기인 건 맞지만 그래도 희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과거 박정희 전 땅크 시절에 모든 정보가 통제되고 공중파나 일간지들만 언론을 장악을 하면 모든 정보 통제되고 담글려면 담글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경찰들이 계속해서 훈련들을 하고 있잖아요. 특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차벽 트럭 10년 만에 구매 추진 용상 경비용 것도 있고 이재명을 체포했을 때 분노한 시민들을 제압할 용도도 되겠죠. 칼부림 사건이란 게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어떤 시기에나 항상 있는 사건 사고예요. 매일매일 지역 단신 뉴스들로 나오는 건데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는 거예요. 민심이 흉흉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거죠. 경찰이 6년 만에 집회 해산 검거 훈련을 다시 재개했어요. 이재명이 이건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는 있죠. 이재명을 무조건 담궈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어떻게든 깜빵에 쳐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깜빵에 안 가게 되면 암살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상황이에요. 정말로요.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로 이재명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100년을 빌드업을 해온 적폐들이 장악한 친일 매국 적폐 세력들이 모든 돈과 권력을 장악한 이 대한민국을 갈아엎겠다는 개혁파의 등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형 선고일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날은 무슨 수를 쓰건 이재명을 담글 거라고 보여져요. 감방에 쳐넣는 게 실패한다면 이재명을 체포했거나 윤석열 탄핵 시위가 격렬해지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 모든 판을 다 깔아놨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내각제 개헌을 이번에 실패하면은 올해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친일 매국 적폐 세력들도 이재명한테 정권 뺏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내각제 개헌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못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경찰청장도 그간 집회에 관대했다. 집회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집회 대응 잘하면 특진시켜준다. 캡사이신도 허락하고 경찰청장이 집회 시위 적극 대응하겠다. 서울 수도권에 기동대 6개 추가 창설하겠다. 이게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체포시키기 위해서 밑밥 깔기를 계속 몇 달 전부터 해왔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러시아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던 나라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정말 외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문재인도 바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병신 같은 짓은 안 했어요. 문재인은 외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쇼로 포장된 외교 전문가였지 외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자마자 바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챙겨주던 러시아를 우리와 러시아 간에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저희가 선거 대선도 있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는 조금 결정을 유보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러시아한테 다구리도 안 당하고 중립외교, 균형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바로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것은 친미, 친일이란 얘기예요. 홍석현과 한팬이 친미, 친일이죠. 당연히 러시아를 좋아할 수가 없죠. 문재인은. 민심을 흉흉하게끔 댓글 부대까지 무진장하게 돌리면서 맘카페에 요새 한국이 너무 흉흉하네요 이런 글을 무진장하게 전국적으로 날르면서 흔들고 있어요. 민심을. 일상적으로 일어났었던 칼부림 사건을 메이저 언론들이 집중 보도를 계속 해대면서 진짜로 세상이 불안하고 이런 것처럼 분위기를 띄워서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공안 정국을 만들려는
빌드업을 윤석열 정권이 적폐 끝판왕들의 지령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설 쓰고 음모론을 주장한 게 아니고 공포 공안 정국,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제대로 검사해주는 데도 없고 병원에 가야지 검사를 해주고 자기가 스스로 검사 키트 사가지고 검사하고 이러는데 확진자 수 늘어난다는 걸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도 안 하고 그냥 가자 해도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계엄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못 모이게 하려고. 조선일보에서 하루 확진자 6만 넘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하는 걸 연기하겠다. 실제로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조용히 하고 보도 안 해주면 될 거를 지금까지 그런 스탠스였는데 조선일보라든지 보수 언론사들이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나는 걸 보도를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소재로 쓸 가능성이 없지 않다.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 죽는다, 또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집회 같은 거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이러지 않을까? 경제가 폭망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찌됐건 내각제 개헌은 마지막 찬스니까 내년 총선 전에는 내각제 개헌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벌 총수들도 경제 안 좋고 수출 안 되고 개판이지만 얘들은 매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진보 정권이 또 생겨나고 이러면은 재벌 총수들이 헤쳐먹다가 깜빵 가고 이런 거 다시 하기 귀찮단 말이에요. 재벌 총수들은 자신들이 정권 교체돼서 전 정권에 부역했었지 이러면서 세무조사 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깜빵 가고 다시 하기 싫으니까 내각제 개헌을 어떻게든 얘네들이 실적이 피해 입는 걸 감수하고라도 내각제 개헌해서 안전한 영원히 변치 않는 적폐들의 제국을 만드는 내각제 개헌을 그래도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들이 공안 정국을 만드는 작업 중이다. 앞으로도 계속 민심이 흉흉하다는 뉴스 기사들이 나오게 되고 커뮤니티나 여러 인터넷 사이트들의 그런 분위기로 몰아나갈 것으로 보여져요. 공안 정국을 만들어서 민중들을 통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이런 게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빌드업 과정의 목적이라고 보여져요. 공안 정국의 최종 목적은 내각제 개헌이죠. 그리고 전국의 맘카페를 장악한 건 문재인 친문 세력들이다. 이들이 윤석열과 한패가 되어서 내각제 개헌 세력들과 한패가 돼서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은 민심이 흉흉해졌다는 여론을 계속 전파시키고 있다. 흉흉한 민심을 우리 민주 세력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대책 없이 비판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항상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좋아해요. 이러한 흉흉한 민심을 만들어서 공안정국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 이재명을 탄압하고 깜빵 쳐넣고 내각제 개헌을 하려는 이들의 의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민주 시민들은 흉흉한 민심을 윤석열을 탄핵시키자는 구호로 방향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흉흉한 민심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자, 탄핵시키자, 이걸로 계속 여론머리를 하고 글을 쓰고 이러면은 얘네들이 허시짐 쓰게 되는 거죠. 공안정국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을 윤석열 끌어내리자, 탄핵하자는 여론으로 몰아나가면 우리가 민주 시민들이 다 그런 글들을 SNS다 댓글이 다 쓰고 다니고 유튜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의 의도를 우리가 오히려 이용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 계시는 2,000명의 시민들에게 이걸 얘기해도 크게 확산이 안 돼서 저도 골치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인데, 이재명은 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인식하셔야 돼요. 죄가 없어서 이재명은 깨끗하게 살아서 깜빵 안 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체포하면 우리 민중들이 촛불로 윤석열 끌어내릴 거야. 지금 민심이 그렇게 분노하고 이러는 민심 아니요. 다 지쳤어요. 촛불 시위 너무 많이 하고 구심점도 별로 없고 촛불로 윤석열 못 끌어내립니다. 이재명 지키지 못해요. 탄핵으로 계속 주장하면서 민심을 바꿔나가고 이재명이 답답하다는 것에 휩쓸리는 시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이재명 죽이는 거고 친문 세력, 적폐 세력 도와주는 겁니다. 이재명 답답하다는 글 쓰신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뜨거운 민심만 보여줘도 이재명을 체포하는 건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민주당 수박들이 있는 한 탄핵 안 되니까 어서 문재인을 출당 조치시키는 민심을 몰아나가고 문재인의 실체를 계속 알려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힘이 없고 흔들리지 말고 이재명을 몰빵 지지합시다. 이번 달 말까지는 어떻게든 이재명 지켜주고 9월 1일 정기국회가 소집될 때까지는, 정기국회 소집되면 현직 제1야당의 총수를 체포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열릴 때까지 이재명 살아남으면 몇 달은 또 안심할 수 있습니다. 8월 달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